그래서 저희가 그 22기는 조금 모집이 늦게 시작돼서 인원은 적은데 이번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 21일 동안 매일 글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 100개 정도를 글을 쓰는 것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블로그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한 글쓰기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채널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좀 글을 꾸준하게 초반에 알려주는 건 중요해서 저희가 100일 글쓰기까지는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조금 코칭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글의 횟수를 글 100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일 주일에 3 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블로그의 지수라는 거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글의 활동력 지수라는 게 사실은 글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지수에 영향을 오히려 주고 꾸준한 횟수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수를 하시면서 이제 일 주일에 3 번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뭐 몰아서 뭐 111 이렇게 쓰지 마시고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토면 화목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주기를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주기를 가져가시는 게 쪼끔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약 포스팅 그래서 시간을 내실 수 있을 때 하시고 예약 포스팅 발행으로 좀 정기적인 발행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주차별로 우리가 테스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테스트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 오전에 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지 저녁 시간대 좋은지 오후 시간이 좋은지 이렇게 저희가 3 주를 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쪼끔 저녁 시간 발행 뭐 한 주는 오전 시간 발행 한 주는 뭐 점심시간 발행 이런 식으로 약간 주차를 시간대를 나눠서 한번 포스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활동력 있는 타겟이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조금 발견해 보는 것도 해 보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통계를 가지고 계속 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테스트를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오늘 올리신 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고 막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맛집 포스팅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영역이긴 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맛집 포스팅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루언서 영역으로 넘어가기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서의 확장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에서의 약간 제한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우선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맛집 포스팅이 이제 광고주가 돈을 쓰는 영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이버는 광고주들한테 뭐 그런 약간 플레이스 광고든 아니면 뭐 그 뭐야 키워드 광고든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고 또 대행사들은 이제 대행사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영역들이 바로 맛집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주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영역이 맛집이나 이런 쪽 영역이고 가장 먼저 커트라인이 들어가거나 타격이 들어가는 것도 그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 리뷰단을 하면서도 그쪽 영역이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조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선은 다방면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보통 글을 쓰면 무조건 1 페이지에 1 면에서 1 위에서 5위 안에 글이 들어가지 않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적은 있었어도 의도했지만 상단 노출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글 2 개가 아예 누락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 2 개가 공교롭게도 제가 체험단을 했던 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봤더니 그 부천 신중동역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글 키워드 조회수는 되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깐 970 정도 되는 뷰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키워드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신중동역의 먹자골목이 엄청 길게 이렇게 쫙 늘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새로 생기는 열고 닫는 음식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마케팅이 되게 과열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의 어떤 그 키워드? 숫자 저희가 왜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숫자는 1000뷰 이하라서 괜찮은 숫자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쟁이 엄청 과밀했던 그 되게 과잉 경제 키워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과잉 경쟁 키워드라서 다른 업체 쪽에서 뭔가 신고를 걸었든 아니면 뭔가 이제 문제성을 제기했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원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아까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캐치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네이버 그 예약이나 그런 약간 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외부 모델이 있어요. 캐치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외식 업체나 요식 업체에서 되게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넘버링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 그 번호표 받아 가지고 대기하고 뭐 이런 어플인데 그게 이제 그 요식업 하는 데서 음식점에서 바로 이제 그 카운트 테이블 그 대기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번호를 집어넣고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그 뭐야 협찬 리뷰에서 그걸 꼭 넣어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 링크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쪼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뷰단에는 이제 그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넣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캐치 테이블에 로그인이 된 상태로 캡처를 했었단 말이에요, 내부를.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 같은 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를 개인정보로 생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약간 '차단이나 제한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최신 글들이 다 누락으로 반영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반영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래서 그 블로그 그 판다 키워드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누락이라고 잡히는 거는 이제 며칠 전에 발행한 글은 그렇게 누락으로 뜰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그 누락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그 정도의 누락이 아니라 실제로 글 제목을 풀 제목으로 검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블라인드 되는 그런 형태의 누락이 제가 4 개의 글 중 총 2 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체험단 글 첫 번째 그 캐치 테이블 넣었던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누락이 4 번이 연속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우선은 되게 위험 요소라는 걸 이번에 발견을 했고 저는 우선은 제가 위험할 것 같은 요소들을 이제 보고 누락이 되는 걸 발생하자마자 저는 위험 요소를 우선 다 지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선 문제 요소는 지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즉각 대처를 하실 수가 없는 게 저는 제가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글을 쓰자마자 항상 어디 떴는지 매번 검색해 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색해서 어디 떴는지 저는 딱 보면은 '아 내 글이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바로 알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상단 노출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일반적으로 뜨는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떠야지 정상인데 키워드가 다 누락되거나 아니면 되게 멀리 한 3 페이지 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정말 10 몇 년 동안 블로그 운영하면서 거의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저포즈에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2014 년도에 책 냈을 때 그 살에 썼던 것 때문에 하나가 걸렸는데 지우지 못해서 한번 저품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원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저품질을 살짝 겪었었는데 이제 그때 누락됐을 때 그때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살짝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발견해서 저는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조치가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챌린지 하실 때든 모든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내가 글을 쓰고 글 쓴 다음에 그 글의 제목을 항상 검색해 보는 습관을 갖는다. 근데 이제 그 습관을 제가 한번 검색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창을 하나 열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를 길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발견이 안 되면은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나는 뭐 책을 하나 리뷰를 썼어요. "나는 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 제목 했을 때 내 글이 어디 뜨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오윤미, 저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어디 뜨는지 여기 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검색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천 신중동역 맞지? 이런 거 치면은 무조건 제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 그 제 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끝까지 내려도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내려도 안 나와요. 심지어 인플루언서 탭에선 인플루언서가 모여 있는데도 제게 안 나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엄청 뒤에 있죠? 네, 이게 인플루언서에서도 제가 지금 한 4페이지 정도는 내려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밀려 있는 걸 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문제 요소를 발견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 신등동역 맛집 같은 이런 키워드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미리 눈으로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리스크 키워드예요. 제가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있으면 요거 사이트 주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제가 구글 채팅창에 지금 적어드렸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여기 이제 개인 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음, 키워드 도구라고 가운데 있는 키워드 도구 창을 클릭하시고 신중동역 맛집 해보면 여기 보면 경쟁 정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죠. 이 뷰수도 지금 보면은 신중동 맛집 여기 모바일도 다 10,000뷰 이상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거기 키워드 판다 키워드랑 또 결과값이 다르네요. 제가 그거를 하나 켜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캡처 받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저거를 체크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외부 사이트를 잘 안 보고 항상 그 내부에서 웬만하면은 그 네이버 정식 사이트만 보고 다른 사이트에 기록 남기는 걸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건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봤던 건데, 음, 요 판다 키워드에서 괜찮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려드린 건 이런 거예요. 이쪽 영역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출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뷰수인지 보자 하면서 이제 구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글 누락 보면서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면은 약간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포스팅 진단 검사라고 있어요. 포스팅 진단 검사. 거기에 이제 아까 들어왔던 제 거 글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 마이크 켜 있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는 살짝만 꺼주세요. 딴 분들 들을 수 있게.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에 이제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1000자 이상 글 쓰면 좋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글자 수를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된 거. 그래서 글자 수 체크하실 때도 요거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분석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부천 신중동역 맛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량이 940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 보면은 매우 나쁨이죠. 매우 나쁨. 네, 요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저런 키워드들을 약간 피해 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뭔가 약간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가 아까 전에 "이런 거는 12,000이나 됐는데 얘는 940 밖에 안 되잖아." 했을 때 사실 얘를 당연히 안전하게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여기는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부천 신중동역 맛집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아마 표기가 될 거예요. 네. 경쟁률 높음이라고 우선 나오죠. 근데 요게 이제 중간 정도 됐을 때 광고가 많이 없다는 뜻이긴 한데 요거 가지고 단순 판단은 좀 어렵고 오히려 이거는 이쪽 키워드 그 요 판단 키워드가 훨씬 더 요런 쪽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글자 수 1000자 이상 실제로 되는지도 여기서 바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진단 검사 한번 봐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 말고 또 블로그.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데이터가 하나 되게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필요한 건 저희가 외부 사이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였나 보다. 얘는 불덱스라는 사이트인데요. 불덱스. 불덱스라는 사이트가 이제 지수 체크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도 이건 유료인데 실제로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포스팅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팅 분석. 다른 건 사실 뭐 크게 그냥 한두 번 정도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아 나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보면 좋은데 이런 누락 포스팅 같은 경우는 여기 불덱스 오셔서 이렇게 조회하시잖아요, 포스팅 분석.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여기 전문성 점수, 연관성 점수, 글자 수, 작성일 여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글이 지금 보시면 제가 최적 3단계로 적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글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연관성 점수든 전문성 점수든 나쁘지 않았고 포스팅 지수도 심지어 최적 3 단계면은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 정도의 등급이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있죠. 요 카테고리도 전부 다 요거 하나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얘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최적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키워드 분석 이건 잘못 들어가 얘네가 잘못 잡은 거죠. 예. 그래서 형태소도 다 단어의 조합도 이 맛집에 사용되는 것들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키워드는 뭐 왜 고기 이런 말은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고기라는 메인 단어를 키워드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적화 지수가 3 단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캐치 테이블 링크라든지 뭐 이런 약간 다른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 도어나 문제는 없겠네요."라고 뜨는 게 제가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문제성을 제거해서 이제는 문제성이 없는 단어로서 표현이 돼서 이 상태로 제가 두고 하루 정도 더 볼 건데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말했던 맛집이란 단어 들어간 그런 어 포스팅이 누락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쪼끔은 저희가 약간 추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왜 이거를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제가 코치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에서 연관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그 맛집이란 얘기를 하려면 "그 맛집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글 써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코칭할 때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형태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내가 맛집 얘기를 하는데 고기라는 고깃집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키워드 분석에서도 다 정상적인 그걸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무슨 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못 잡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준체로 해서 최적화 등급에서 되게 아래 하향 등급으로 나왔죠.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들 있죠. 모든 이런 단어들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지 자기들이 이미 그루핑이 다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의 글을 쓸 때 "하나에 집중된 이야기를 해라. 하나의 글에다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은 로직이 헷갈린다. A라는 얘기하는지 B라는 얘기하는지 C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 전문성 점수에서의 평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런 형태소나 키워드 분석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계적인 포스팅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약간 뭐 그 뭐야 이제 약간 복붙한 그런 포스팅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뭔가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죠. 그리고 글자 수도 천 자 정도를 이제 적절하게 생각을 하는데 천 자 정도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듯이 사진 한 장에 두세 줄 많으면 다섯 줄 정도까지의 그 문장을 꾸준히 사진마다 적어 주면 되고 제가 사진을 한 10장 정도 쓰라고 하잖아요. 10 장에서 25장 정도. 그 정도 쓰시면서 밑에다가 3 줄에서 5줄 정도 꾸준히 써 주시면 대략적으로 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하나도 그 숫자를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1,300 자였고 아까 그 전 글 제가 봤을 때 1,084 자인가 막 그랬거든요. 거의 저는 무조건 천 자 넘기는 글귀를 만들어 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기준에 맞춰서 글을 항상 써 왔기 때문에 글이 항상 이제 잣수를 굳이 내가 세고 맞추고 하지 않아도 적절한 길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글로 인식되면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이 전문성 있다는 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바로 연관된 키워드와 형태수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 같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주제를 쳐요. 예를 들어서 어 보성, 여행 뭐 이렇게 친다. 보성이라고 치면 요 밑에 보면은 요렇게 스크롤에 쭉 내려오는 가볼 만한 곳 맛집, 녹차밭 쭉쭉쭉쭉 있죠. 이런 게 자동 완성어라고 하는 거고요.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블로그 이제 홈으로 들어가셨을 때 네이버 첫 화면에서 블로그 홈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보성이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요렇게 뜨죠, 연관 검색어. 아까 자동완성어랑 비슷하면서도 쪼끔 다르게 뜨죠? 요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 연관돼서 많이 검색하고 활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실 때 이런 약간 형태소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 플러스 제가 로직 강의 때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 음 어디 보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연관 검색어 보면 보성 벚꽃, 보성 축제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보성 어부살인 사건 뭐 이런 무서운 것도 나오는데 보성 다향 대축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왜 연관 검색어에 있냐면 이거는 매번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나오느냐? 그 철마다 그때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의성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로직이.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홈에서 볼 때 여기 핫토픽에 나오는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핫토픽에서 보면은 핫토픽에 올라온 모든 주제들은 대부분 시의성이 맞는 주제들이 예. 그래서 지금 계절에 맞는 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글을 메인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지금 계절에 맞는 주제. 그래서 그 시의성까지 맞춰주는 주제가 되면 최적화 단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좀 포스팅하시면 좋겠고 가끔씩 이 자기 글을 요 불덱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포스팅 분석하시면서 본인의 글에 대해서 약간은 쪼끔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런 거에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단어를 많이 포함했었네. 이런 키워드는 이 카테고리를 이걸로 보는구나. 아 이 키워드는 다른 걸로 보는구나. 예를 들면 보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미리네라는 게 가게 이름이었는데
가게 이름이 여기 국내 여행 비즈니스 경제로 돼 있어요. 미리네라는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 내가 쓰는 키워드가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로 인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고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글을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여기 보이는 연관성, 전문성 점수를 훨씬 더 높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전문성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60 에서 100 이면 신뢰 있는 구간이다. 근데 60 이하가 되면 '나 잘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연관성 점수도 마찬가지로 70 에서 100 구간이 최적이다. 70 쪼끔 넘었죠 저도. 70 에서 100 구간. 근데 이거보다 이하일 경우는 그 뭔가 연관성 점수에서 산 상단 노출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 오늘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깊이 코칭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초보로 오신 분들은 '와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하는데 나 이거 혼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블로그 저희 코칭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되게 누적돼서 여러 번 기수를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거의 이해할 수 있는 분들까지 수준이 많이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로 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 기수에서 초보분들은 이제 고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굳이 경쟁이 치열한 그 라인을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1 등을 하려고 하면 사실 카테고리를 잡는 게 쪼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먼저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쪼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고민을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우리가 어쨌든 네이버에서 더 큰 성장을 가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도전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 쪼끔 가는데 체험단에 대해서 쪼끔 주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같이 약간 그런 조건을 붙이는 곳들의 체험단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개인 모집으로 하는 데는 조건 붙여서 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지도 넣어 주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 가는 데 정도는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간 그 플랫폼으로 형성돼서 아주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들은 이제 자기네 "배너 달아라." 뭐 "위젯 달아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많이 시켜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 지역별로 모집하는 지역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 조건 같은 것들을 미리 쪼끔 받아보고 그 조건에 맞으면 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쪼끔 나의 블로그에 피해가 없는 형태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먹고 체험하고 리뷰 그냥 공정위 문구 넣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먼저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블로그가 돈 버는 광고주들에게 돈 버는 영역인 그 약간 영역을 약간 침해하는 부분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했던 리뷰단은. 근데 그런 거는 하나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맨날 한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라고 약간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 지수를 너무 믿었던 거죠.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블로그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쪼끔 더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위험성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저는 대처를 했고 대행사 직원이랑 제가 통화를 아까 쪼끔 길게 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또 꿀팁 하나가 그 요즘 미용실 상업 블로그를 자기네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미용실 신청하는 거에서 그 명함을 찍어서 올린 사람들이 다 누락이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거는 대행사에서 한두 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네이버에서 엄청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네이버 시스템의 흐름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자 글쓰기 들어가시면 이번에 뭐가 새로 생겼냐면 요 내돈내산이 새로 생겼어요. 아시죠? 내돈내산.
이 내돈내산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직접 다 갔다 온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구매하고 카드 결제하고 이런 내용들을 긁어다가 하는 것들을 다 해 놔서 클린한 리뷰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이버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채널에서의 오는 거라든지 약간 가짜 리뷰라든지 이제 체험 리뷰 같은 약간 긍정적인 것만 무조건 써야 되는 리뷰라든지 이런 거를 걸러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마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생겼을까? 내돈내산이 원래 없었는데 왜 생겼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꾸준하게 이제 블로그를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블로그의 역사를 쪼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마도 경험치를 통해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맞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예측됐던 부분들은 네이버에서 "돈 버는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불문율이었거든요. 거의 국룰같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 약간 '그 부분이 되게 예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쵸. 그 레뷰 같은 거 신청하면 당첨 많이 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 레뷰 많이 쓰거든요. 근데 레뷰는 블로그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약간 엄격해요, 기준들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저는 그냥 세컨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가 메인 계정이 아니니까 인스타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친구들 누구 만나고 놀고 이런 걸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제 개인 계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인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으로 한 1.5만 정도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계정으로만 이제 체험단을 하고 이번에 이거 딱 해 보고 나서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블로그로 먹고 사는 사람이 괜히 이런 쓸데없는 뭐 몇만 원 체험단 때문에 고런 걸 리스크를 크게 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쪼끔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체험단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그냥 밑에 공정위 글귀 쓰고 지도 넣는 정도로 항상 체험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가자면 어 주제 선정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떤 거를 살펴보시면 좋냐면 우선은 우리의 목표는 블로그를 하시면서 '무조건 인플루언서로 넘어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플루언서의 주제 중에 전문 주제를 쭉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번 초보자들이어도 제가 예전에는 그냥 "글 쓰는 습관 먼저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해질수록 속도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인플루언서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탭에서 나랑 비슷하게 어울리고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그분들이 주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카테고리 어떻게 운영하고 요런 것들을 좀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주제로 인플루언서로 분야로 진출하겠다.' 요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목표 설정 같은 걸 들고 출발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행 쪽 하시는 분들은 맛집 여행이 묶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움직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맛집만 가지고서는 인플루언서 주제에 들어가기가 쪼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네이버는 결국에는 그럼 사람이 뽑아주는 게 뭐냐,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게 뭐냐라고 볼 때 요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가 뭐냐면 핫토픽. 핫토픽은요. 전부 다 네이버 직원들이 이거 다 픽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저 떴어요, 주제별 탑에. 뭐지? 저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주제별 탑에 들어가 있네요. 네, 되게 감사한 일인데 이거 하나 캡처해야겠습니다.
네, 저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주제별 탑이네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거 제가 쓴 글이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주제별 탑글은 이제 블로그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카테고리에서 이 글은 잘 쓴 글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와, 저품질과 주제별 탑을 함께 주는 건 좀 약간 너무 그렇지 않나요? 로보트는 저를 거부하고 네이버 직원은 저를 좋아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카테고리의 강자를 분석하고 '아 네이버는 이런 걸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양질의 글을 어떻게 하면 네이버가 골라낼 것인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질의 글이라는 게 어떤 글인가라는 거를 여기 있는 각각의 주제별에 나랑 맞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랑 맞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들을 선택하고 그 주제들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서 '아 이런 주제는 이렇게 쓴 글을 주제별 탑으로 뽑는구나.' 요거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챌린지 들어오시면 꾸준히 이걸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글 쓰고 우리가 이제는 하루에 한 번 글 쓰고 하루는 쉴 수 있는 이제 100개 이상이신 분들은 그런 약간 여유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 여유 시간 동안 그 공부는 여기 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나와 다른 주제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게 약간 이제 차별성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에 대한 블로그인데 내가 막 다른 약간 뭐 방송이나 스타 연예인 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스타일을 여기다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를 접목해서 뭔가 이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제 어 책으로만 하면은 너무 광고 쪽도 작고 시장도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 그 책으로만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 블로그를 쪼끔 확장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요번에 일본 소설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시노바즈 연못 같은 게 나와요, 우에노에.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우에노 그 연못에 그 앞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디 여행지를 갈 때 책이랑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이 소설 속 배경에 이런 장면이 바로 여기다." 이런 걸 알려주는 블로그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약간 책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이미지를 만나는 걸 이제 약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좀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피렌체 두오모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어 진짜요?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 그냥 벽이고 아무것도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뭔가 약간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소설 속의 문체와 현실에서의 약간 차이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면 되게 재미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저는 약간 '여행과 책을 그렇게 접목시켜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약간 각각의 주제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 숙제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단톡방에 이미 제가 공지를 해 드리긴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유튜브 링크를 좀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아주 초보분들이 글 쓰실 때 "이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알려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링크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글 이렇게 뭐 사진 몇 장 넣고 글 키워드 몇 개 넣고 뭐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것들이 담겨 있어서 요대로 우선은 21일 동안 좀 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문을 쪼끔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 챌린지 하시면서 질문 그 외에도 다른 블로그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글자 수가 그냥 보수적으로 한 1,500자를 목표로 좀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한 1,000자 이상만 되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까요? 네. 크게 무리는 없어요. 아, 그래서 천자에서 뭐 보통 이제 대행사를 쓰는 거에서 보통 1,500 자에서 2,000자 얘기를 하는데 2,000 자까지는 정말 상위하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고 1,000 자만 넘어도 상위 노출하는 기준은 이제 최소 도달이 되는 거라서 1,000 자만 넘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셔도 돼요. 네, 되려 1,500자 맞추려니까 이게 주제가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가고, 제가 봐도 조금 네. 동떨어진 억지로 얘기가 좀, 좀 예, 예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500 자를 저도 이제 1,000 자 쪼끔 넘기는 정도 수준으로 모든 글을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근데 1,500자 쓰려고 하면 저 역시도 말이 좀 늘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더 넣는 거는 아까 보셨던 어떤 형태소나 그런 약간 카테고리의 연관 단어들에 떨어지는 약간 문제성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차라리 쪼끔 더 집중력을 높여서 1,000 자 이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여쭈님. 네. 그 서로 이웃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서로 이웃은 그냥 하트만 누르고 읽지는 않고 막 그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트는 많은데 읽은 수는 적고 약간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웃 수가 많으니까 좋아 보일 것 같긴 한데 실익은 없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진짜로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웃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직이 생각했을 때 팔로워 수는 많은데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하트 수는 있는데 실제로 글 읽은 사람은 없고 그냥 이웃 보기에서 올라가는 거에 하트만 누르고 그냥 누른 척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게 절대로 좋은 영향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로 이웃을 늘리는 거는 진짜로 내 블로그에 좀 꾸준하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길 때 양질의 이웃을 맺으시거나 아니면 나랑 카테고리가 정확히 똑같은 사람만 맺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분 중에 블리스라고 독서왕 블리스라는 블로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래퍼인데 그분 같은 경우 작정하고 서로 이웃을 뭐 몇천 명을 한 달 만에 만들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히 독서하시는 분들만 다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감수가 막 500 개가 찍히고 막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응률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글 쓰는 방식 자체를 잘 모르셔 가지고 상의를 만드는 거 잘 아직 못하시지만 이제 약간 이웃 방문율이나 이웃의 반응률 같은 거는 지금 누가 잘못 보면 '기계 돌린 거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관심사가 똑같은 걸 아예 만나 가지고 맺는 거부터가 출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험단을 엄청 많이 신청해서 네. 좀 많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조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밑에 뭐, 강남 맛집을 통해서 뭐, 체험권을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랑, 그냥 다른 건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는. 그럼 그런 거 네. 할 때도 카테고리 새로 만든 데다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상업적인 글들은 이제 품질적인 거를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도 쪼끔 낮게 쓴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경쟁자 글들에 공격을 받을 확률도 좀 있어 가지고 노출이 잡혔다 하더라도 밀리는 확률들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밀릴 때 대행사들이 이건 되게 악행인데 어떤 식으로 글을 밀어버리냐면 들어가서 바로 이탈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체류 시간을 아예 없애요.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이런 걸 자꾸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볼품없는 블로그구나.'라고 로직이 인식하게 만들려고 상위 노출된 글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비이상적인 클릭 같은 거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폭발적으로 클릭이 늘어나면 또 그게 비이상적으로 해서 로보트나 뭔가 이상적인 프로그램 돌렸다라고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의도적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대행사들이 PC방이랑 제휴한대요. 그래 가지고 PC방 전국 체인이 있는 PC방이랑 제휴해 가지고 그쪽 단톡방에다가 "이 글 가서 뭐 공격해 주세요." 하면은 다 같이 들어갔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얘기까지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너무 상업적인 키워드가 많은 영역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과연 맞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강남이든 뭐 홍대든 연남동이든 막 이런 약간 성수든 지금의 핫플이나 되게 과잉 지역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외 지역, 쪼끔 외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쪼끔 소외된 지역들? 그런 쪽 광북이라든지 쪼끔 약간 소외된 지역도 있잖아요. 너무 경쟁 치열하지 않은 쪽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쪼끔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택배 제공받아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리뷰하는 것들 있죠. 고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제주도여 가지고 아 제주도시구나. 네, 근데 제주도는 또 이렇게 관광지여서 음. 그런 위험성이 더 큰 거죠. 강남이나 이런 데. 근데 그건 또 키워드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사이트 2개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경쟁의 그 키워드 형태소 이렇게 뽑아 가지고 키워드 뭐뭐뭐뭐가 경쟁도가 높다, 낮다, 낮다 이런 거 있죠. 고런 거를 쪼끔 한번 가이드를 잡아 보시면 음. 좋겠어요. 어차피 음. 쓰라고 하는 키워드는 한정적일 거라서 그 몇 가지 키워드가 어떤 정도인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고런 거 피해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똑똑하게 좀 전략을 짜면 괜찮긴 한데 우리가 매번 글 쓸 때 사실 그렇게 힘을 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키워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쪼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다 네. 네. 저 지혜님?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알려주신 그 사이트에서 불덱스 네. 거기에서 인제 한번 제가 오늘 포스팅한 거를 써서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수가 뭐 글자 수도 다 괜찮고 한데 인제 두 가지가 떴는데 그게 네. 하나는 네. 주제나 제가 쓴 내용이 좀 잘 안 주제 맞는다. 지수. 네. 그런 것이 썼는데 이거는 뭐 "일일이 지나 봐야 안다." 뭐 이렇게 써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랑 일단은 지수 그 점수가 낮았잖아요. 53점 몇이 나왔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네. 둬야 한번 되는 켜 건지 볼게요.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로 보셨어요? 여기서 블로그 지수 여기서 조회로 보셨어요? 포스팅 분석 지수 조회? 아까 막 보여주셨길래 제가 포스팅 분석 그쪽으로 들어가서 아 링크 이걸로 올렸거든요. 보셨어요? 네. 아 여기로 보셨구나. 우선은 이 포스팅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누락은 제목으로 검색되는데 그 표기가 안 돼 이거는 그냥 전체 이름을 요걸 다 복사했을 때 검색됐을 때 안 나오면은 이제 누락으로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적으로 나온 건 요거 전체 점수의 종합으로 해서 포스팅 지수가 이제 최적으로 나온 거고 여기 밑에 주제 지수 얘기하신 거예요? 주제 지수? 네. 주제 지수랑 그 점수 나오더라고요. 전문성 점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네 점수에 이거 50 점수. 60에서 100 사이에 나와야지 안전하다라고 맞아요. 써 있었는데 네. 제가 53점 몇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럴 그러면 경우에는 어 그 점수를 높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조합이 네.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단어들과 쪼끔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로 볼 때 관련 없는 단어라고 되면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율을 좀 절대적으로 한 카테고리로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맛집으로 절대적으로 쪼끔 더 비중이 많죠, 음. 보면은. 그죠? 이런 비중이 좀 높을 때 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전문성, 연관성 이런 쪽 지수. 그래서 아. 고런 것들 좀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단어 사용도 마찬가지로 단어들도 "이런 카테고리에선 이런 단어가 사용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은 뭐 이제 그냥 맛집을 다녀왔으면 맛집 글만 쭉 쓰면 되는데 앞에다가 뭐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하원해 주느라고 뭐 그 데려다 주고 오느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구구절절 써요. 픽업해 주고 오느라. 그러면 이거는 약간 다른 단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육아 카테고리 이런 단어겠죠. 근데 고런 약간 쓸데없는 그 앞뒤에 부연 같은 것들이 이제 주제 점수에서 약간 그 연관성 점수를 떨어뜨리는, 이 전문성 점수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봤을 때.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 주시면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블로그의 글에서 이제 내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 왔던 전체에서 내가 비중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의 글이 많이 쓰여졌는지 좀 보시면 좋은 게, 제가 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블덱스 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자기 블로그 지수 조회를 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보면 주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제 지수.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기에 내 카테고리가 뭐뭐가 있고 그 카테고리 비중에 글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게 딱 떠요. 그래서 그 주제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내가 얘랑 관련된 그 글을 좀 덜 썼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도서 카테고리인데 사실적으로 저는 도서 카테고리 글이 아주 많지 않아요. 이건 팩트로 볼 때 보면은 도서는 지금 300개밖에 없어요, 글이. 예를 들어.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이제 일상인데요. 이게 막 여행 가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상 글은 거의 1000개가 넘어요. 일상 리뷰 이런 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블로그를 그냥 팩트로만 본다면 저는 그냥 여행이나 맛집 블로그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 카테고리를 북으로 해서 양질의 글은 여기다 몰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모든 글은 책 리뷰 쪽으로 약간 몰빵해서 글을 써서 지금까지 북마케팅 쪽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제 메인 카테고리고 주제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그 나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요 주제 지수가 항상 사실은 이거는 되게 빨리 변화하거든요. 제가 지금 최적 2 단계였다가 만약에 제가 책에 대한 리뷰 글로 쪼끔 더 누적해서 글을 더 열심히 써요. 그럼 얘 금세 위로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뭐 한 달 동안 내가 책 리뷰를 하나 밖에 안 써서 그럼 얘 금세 쪼끔 떨어져요, 주제 지수는. 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이거를 여기가 높으니까 난 절대적인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낮으니까 절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준최 정도는 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글을 하나도 안 쓴 사람들은 아마 지금 뭐 준최 2 등급 여유 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좀 몇백 개 이상 썼다? 그리고 꾸준히 내 전문 주제에서 어느 정도 운영했다? 그러면 보통 최적 1-2 단계까지는 와 있어야 돼. 안 돼도 준최 7 단계 정도는 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몇 년 이상 꾸준히 동일 주제로 잘 썼다? 그러면 최적 1-2 단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요거 캡처 자료를 하나씩 그냥 블로그에 좀 담아 놓으실래요? 나중에 코칭할 때 끝날 때 어느 정도 지표가 변했는지도 좀 보면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좀 코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불덱스의 아까 포스팅 분석 이거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기존에 썼던 글하고 마지막에 했을 때 코칭 받아서 여기 있는 이 문제성 같은 걸 어떻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진단 결과를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다 그 체크로 만드는지를 한번 코칭 때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의 요소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코칭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 소수여도 좀 집중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장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항상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질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좀 이런 식으로 해 드릴게요. 그러면 쪼끔 더 빨리 늘 것 같습니다. 좀 질문 어,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면 네. 저품질로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아, 그게 네. 삭제했다가 다시 할 때 뭐 시간 안에 하면 괜찮은지 아니면 아예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굳이 삭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처럼 완전히 누락됐을 때는 비공개 처리라거나 삭제를 하는 게 오히려 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쪼끔 등급이 낮아서 쪼끔 노출이 쪼끔 떨어진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수정이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영역은 언제냐면 글 쓰고 나서 한 2 시간 이내? 그 정도 수정은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수정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글 쓰고 나서 바로 노출된 자리 보고 '쪼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네.' 그럼 저는 바로 수정해서 바로 더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검색하고 '어디 올라갔지? 요거만 보완하면 올라가겠구나.' 이게 습관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고 작업을 하는 거는 수정도 괜찮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수정은 이제 전체 블로그에 약간 새로 고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오래 지나서 블로그를 수정하면은 하위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상위로 갈 확률보다. 그러니까 굳이 그 리스크를 안고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올리자마자 2 시간 정도 이내는 이미 이게 아직 그 100%의 순위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블로그 처음 썼는데 언제는 5 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 많이 올렸더니 1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목도 지수로 사람들 클릭률을 많이 받는 글이 상위로 다시 역순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다시 이제 순위 쟁탈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수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바로 직후에는 수정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네. 그때 정도는 싸워 볼 만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하루 이틀 지나서 3 일, 4일 지나서 뭐 한 달 지나서 수정하는 거 그거는 전혀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글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난 글에 대한 미련보다는 앞으로의 글에 계속 힘을 주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글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쓸 경우에, 네. 그러니까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주일에 뭐 5, 6번, 7번 이렇게 네. 계속 써왔었는데, 네. 그러면 글을 쓰지 않을 때는 혹시 뭐 다른 이웃을 방문한다던가 블로그에 네. 계속 흔적을 남기면 그게 블로그에 계속 시간을 들이는 걸로 포스팅과처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인제 글을 써야만 블로그에 계속 그 뭐라고 하죠? 지수가 계속 남아 활동량 있는 지수. 건지, 활동량 아, 지수가 남아 근데 있는 건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매일 글을 쓰셔 왔는데 갑자기 내가 글수를 줄였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내가 글수가 좀 줄어들어서 쪼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활동력 지수라는 거는 꾸준한 글쓰기를 계속 유지할 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쓰다가 갑자기 줄어들면 '줄어들었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든 상태로 계속 꾸준히 쓰면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네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남님 같은 경우 매일 1일 1 포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주 3 포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좀 방문자가 주는 것 같아요. 쪼끔 약간 블로그가 쪼끔 정체된 느낌이 있어요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한 달 정도만 또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 비는 시간은 말 그대로 내 타겟을 찾아서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감 남의 블로그에서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한테 공감도 많이 누르고 이웃 신청도 하시고 하면서 쪼끔 교류를 하시면서 내 글로 끌고 들어오는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내 글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답글 못 달았던 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 가지고 다시 답글 달아 가지고 재방문 유입도 만들고 고런 식으로 약간 그 이웃의 반응률을 높이는 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없나요? 그럼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한 번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구 처음 하시나요? 지금 제가 보이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하셨던 분이고, 선씨님 언제 하셨었어요?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시죠? 네.
했었어요? 두 번째 연주님은, 선시님은요? 14기 때 했었어요? 언제 하셨지? 말소리 키실 수 있나요? 네. 9기 때 했는데 아, 19기 완주는 하셨구나. 못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코칭 때 못 뵈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아, 안 났나 봐요. 오케이. 우리 뭐 수연님은 또 많이 하셨었고. 보나님도 몇 번째세요? 한 두세 번째? 네, 맞죠. 그죠. 지혜님도 코칭은 처음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선님, 윤희희님, 유지님, 하늘님도 아마 처음이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설명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이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이제 중간 코칭 때는 제가 여러분들 블로그를 좀 봐드리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거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코칭 때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공부나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코칭의 주제는 이게 맞고, 이제 두 번째 코칭과 마지막 코칭이 남아 있는데, 두 번째 코칭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코칭 때문에 이걸 들었는데 완주 못해서 코칭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간 코칭을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 코칭은 아마도 15일 저희 딱 그 날짜 맞춰가지고 할 것 같고요. 15일인데, 네, 15일 날 할 것 같고, 그 15일은 그 똑같이 10시 정도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참여가 좀 원활하신 것 같아서 15일 10시로 제가 예약해서 다시 링크는 그 전주 정도에 한 번 더 공지 드릴 거고, 그다음 마지막 코칭은 보통 저희가 24일 날 했었거든요. 21일 날 마무리되면 그 링크 그 이동시키는데 후기 쓰고 하고 난 다음에 24일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 코칭만 이제 성공자만 들어올 수 있는 코칭이라 이번에 글수가 줄었으니까 좀 더 양질의 글 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칭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저희 단체 사진 하나 마지막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제 분류는 할 때마다 주제 분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 자기에 맞는 주제로 분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오늘 사진 얼굴이 좀 아파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아파 보이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15일 날 또 줌 코칭으로 뵙고 그 전에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은 항상 그 톡방을 언제든지 시간 날 때보다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담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놓친 질문 있으면 항상 답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답이 늦을 때는 대부분 강의나 컨설팅 중에는 제가 핸드폰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서로 답변이 알고 계신 부분들은 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수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